네, 최근 스테이블 코인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주 흥미로운 모양새가 펼쳐졌는데 그림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쪽에는 막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확장에 나선 리플, 다른 한쪽에는 세계 2위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로서 이 독자 노선을 지키려는 이 서클이 맞붙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최근 리플이 50억 달러 규모로 이 서클을 인수하겠다라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흥미로운 이 뉴스 뒤에 어떤 전략적 계산과 또 복잡한 속사정이 숨겨져 있을까? 이번 영상에서는 쉽게 들리지만 깊이 있는 시선으로 리플과 서클의 인수 공방을 통해 드러난 이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이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이번 깜짝 인수 제안은 우발적 행동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한 전략적 승부수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리플은 암호화폐 XRP 발행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자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출시하면서 이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만 RLUSD의 현재 발행량은 3억 달러 수준에 불과해서 600억 달러 넘게 유통되는 이 서클의 USDC와는 격차가 아주 많이 큽니다.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2,410억 달러에 달하고 그중 테더 USDT가 부동의 1위, USDC가 확고한 2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RLUSD는 아직 미미한 신생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리플이 서클을 통째로 인수하려고 했던 것은, 이런 시도를 했던 것은 이런 격차를 단숨에 뛰어넘어서 지름길로 패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밍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서클이 최근 미국 SEC에 IPO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조만간 스테이블 코인 업계 최초의 상장사가 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자 리플이 선제적으로 인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리플은 암호화폐 전문 프라임 브로커 히든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업계를 깜놀하게 만들었었는데, 우리에겐 충분한 현금 유동성이 있다, 필요한 기업은 언제든 인수할 것이다, 이런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의 발언처럼 리플은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지금을 기회로 보고 공격적인 M&A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지난해 말에 우리는 현금이 충분하고 IPO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공개시장 대신 인수합병을 통해서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리플의 거액 베팅은 스테이블 코인 전쟁에서 단숨에 승기를 잡기 위한 파격적인 승부수로 해석됩니다. 리플의 이 같은 행보의 배경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자산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와 결제의 기본 단위로 쓰이고 디파이에서도 담보나 유동성의 근간이 됩니다. 현재 이 시장은 테더와 서클이 양분하고 있고 후발주자인 리플 RLUSD는 존재감을 키우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리플은 일찌감치 XRP 레저 기반으로 자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등 다른 블록체인에도 RLUSD를 발행해서 이 범용성을 높이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구축된 USDC의 신뢰 그리고 채택도를 따라잡기에는 갈 길이 아주 많이 먼 그런 상황입니다. USDC는 달러와 1대1로 연동되고 안전자산으로 100% 준비금이 뒷받침된다라는 투명성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비자, 스트라이프, 로빈후드 같은 대형 글로벌 금융 플랫폼들도 USDC를 통용하며 제도권과의 접점도 탄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RLUSD는 이제 막 시작 단계로 생태계 파급력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리플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판을 뒤집을 방법은 아예 2위 플레이어 USDC를 흡수해버리는,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이번 인수 제안은 리플이 자기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느린 성장 과정을 건너뛰고 곧장 유동성 지배력을 완빵에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USDC를 손에 넣으면 단숨에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갖춰진 신뢰성과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들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리플로서는 RLUSD를 일일이 키우는 대신 서클 인수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왕좌를 향한 지름길을 택하려고 했던 그런 노림수가 깔려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클은 리플의 거액 제안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한 모습입니다. 왜 서클은 거절을 택했을까? 표면적으로는 금액이 낮아서였다라고 알려졌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분석한 서클의 거절 배경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이 제시한 50억 달러 규모는 언뜻 굉장히 큰 금액으로 들리지만 서클 입장에서는 자사 가치에 비해서 낮게 책정됐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흘러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리플이 제안한 대금의 상당 부분은 리플 자체 지분, 그러니까 주식으로 지급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이 지분은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유동성이 낮은 자산입니다. 곧 상장을 준비 중인 서클로서는 확실한 현금 가치 평가가 어려운 주식과 회사를 맞바꾼다라는 것에 매력을 느끼기 어려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건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제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현금 몰빵을 줘도 받을까 말까 한 건데 이거를 지금 지분 배정으로 대부분을 제안을 했다라면 이거는 리플이 좀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한 게 아닌가. 리플을 좀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제안 자체는 사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매너가 굉장히 없는 그런 제안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됐습니다. 실제 서클은 2022년 이 스펙 합병 시도 당시에 기업 가치를 90억 달러 규모로 평가를 받은 적이 있고 같은 해 시리즈 F 투자에서는 80억 달러 밸류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등 강력한 후원자들도 포진해 있어서 굳이 50억 달러 수준 헐값에 회사를 넘길 이유는 아마도 없지 않았을까. 요거는 리플이 이슈몰이를 하기 위해서 미끼 삼아 던진 제안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서클이 충분히 거절할 법한 상황이 아니었나. 리플이 날로 먹으려고 했거나 아니면은 이슈몰이 등 다른 의도가 있는 제안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리플이 이미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서클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서클 입장에서는 인수 이후에 자사의 USDC가 RLUSD와 통합되거나 역할이 축소될 위험을, 그 리스크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는 리플이 서클을 가져가려고 한 건 경쟁자를 무력화하려는 포석이다 라면서 서클이 업계에서 쌓아온 선도 위치 그리고 규제 기관으로부터 얻은 신뢰를 쉽사리 이렇게 날로 내주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리플의 제안은 서클에게 자기 주도권을 포기하고 경쟁사의 일원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서클은 사실 당연히 이걸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클은 이미 상장 준비에 돌입해서 자체적인 자금 조달과 성장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존 디튼 등 업계 관련자들은 서클은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강력한 투자자들이 버티고 있고 비상장 주식도 이미 1주당 4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며 기업 가치 50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서클은 자체 IPO를 통해 충분한 자본을 확보할 수가 있고 굳이 지금 지분, 그것도 비상장사 지분을 받아가면서 회사를 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서클은 2024년 매출이 16% 증가한 1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같은 기간 상각전 영업이익이 29% 감소하고 순이익이 42% 줄어드는 수익성 악화가 있긴 했지만 이건 공격적인 사업 확장과 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에 지급하는 거래 유통비만 연간 10억 달러가 넘어간 데 따른 일시적인 희생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서클은 이런 비용을 감내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그런 길을 택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리플과 서클은 사업을 바라보는 전략 자체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리플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필요한 기술과 시장을 인수 통합하면서 수직 계열화하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코를 비롯한 커스터디 기업들을 인수하고 최근 프라임 브로커리지, 히든 로드 등을 직접 인수한 것도 동일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서클은 투명한 재무 공개와 규제 수능을 중시하면서 독립적으로 이 서비스 확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리플은 당장 수익 창출보다 생태계 파이를 키우는데 무게를 두는 반면 서클은 안정적인 수익 모델에 집중하면서 상장으로 신뢰를 높이려는 길을 택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 역시 얼마 전까지 암호화폐에 비우호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진전되는 등 그 분위기가 확연히 크게 빡세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클은 규제 당국과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독자 생존을 자신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USDC는 그렇게 쉽게 남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리플에 다소 얼토당토 않는 그런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시장에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플이 바라보기에 서클의 존재는 상당히 탐이 날 수가 있고 가질 수만 있다라면 갖고 싶은 그런 존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흥미로운 루머가 또 더해지고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 소셜 계정들과 일부 해외 미디어들에서 리플이 서클 인수가를 무려 200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런 루머성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고 거래가 완료 단계에 근접했다, 이런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건 지금 기존 50억 달러에서 4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진짜 사실이라면 리플이 그만큼 이 사안을 전략적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건 루머는 아직 리플이나 서클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없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흘려진 정보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서 다소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소문이 도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이번 인수 시도를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구조적인 이벤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 부여는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리플의 깜짝 제안과 서클의 거절 소식은 시장의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측은 리플이 한 수 앞을 내다본 과감한 행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디지털 금융의 핵심이 될 것을 예견하고 선제적으로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포브스는 이번 거래 시도를 두고 단순한 힘겨루기를 넘어선 스테이블 코인 분야의 높은 판돈의 승부수, 이렇게 표현도 하며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시장 주도권에 큰 가치가 걸려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리플이 그 가치를 포착해서 공격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XRP 생태계 투자자들에게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리플의 이런 행보가 XRP 레저 위에서의 거래 활성화, 그리고 전통 금융권과의 접점을 확대해서 결과적으로 XRP 활용도를 높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플이 너무 낮은 가격에 경쟁사를 꿀꺽 하려 했다, 이런 비판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클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뜯어본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서클의 실적과 수익성 악화를 감안할 때 50억 달러 제한이 오히려 후하다, 이런 평가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서클 측은 자사 가치를 100억 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어서 양측의 가치인식 차이가 거절의 핵심 원인이 됐다, 이런 분석입니다.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매튜 시겔은 서클의 IPO 공시를 보면 성장률에 비해서 이익률 악화가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다른 애널리스트 오마르는 IPO 신청 내용 어디에도 50억 달러 가치에 걸맞은 매력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규제 환경 변화로 서클의 미니 독점 지위도 흔들리고 있어서 32배의 고평가 PE는 과도하다, 이렇게도 평가를 했습니다. 심지어 서클의 IPO 시도는 심각한 시장 어려움에 직면하기 전에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다라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이 같은 시각에서는 리플의 제안이 거절된 것은 서클이 잘해서라기보다 리플이 오히려 이 서클의 내재 가치를
과대평가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결론도 되기도 하는데 사실 좀 까리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리플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합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리플이 조만간 인수가를 대폭 올려서 2차 제안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고 실제로 지금 앞서 짚어본 것처럼 루머로 돌고 있는 내용이 200억 달러 이 제안설이 지금 루머로 돌고 있고 이게 현실화된다라면 이제 대박이 되는 건데 200억 달러 와 이거 엄청 큰 숫자여서 이건 조금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리플이 그만큼 스테이블코인 패권을 절박하게 원한다라면 물론 충분히 현실성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반대로 다른 시나리오로는 서클의 IPO가 부진할 경우에 코인베이스 같은 업계 강자가 서클을 인수해서 USDC를 손에 넣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는 USDC 사업을 공동으로 주도했고 또 수익을 공유해 왔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라면 완전 인수도 노릴 수 있을 겁니다. 요컨대 서클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고 리플의 이번 제안은 그 서막을 열었을 뿐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역시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둘러싼 전쟁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면서 과연 누가 더 이 시장과 규제 당국의 신뢰를 얻느냐가 관건이라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은 리플 생태계 확장 전략이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회 측면에서 바라보자라면 리플이 노리는 바는 상당히 명확합니다. XRP라는 단일 암호화폐를 넘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 브로커리지 등 종합 디지털 금융 기업으로 도약을 하려는 겁니다. 히든로드 인수나 서클 인수 시도 모두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금융을 연결하는 이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리플이 USDC까지 손에 넣었다라면 XRP 레저를 기반으로 전 세계에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유통을 장악하고 막대한 준비금 운용 이자 수익까지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리플 생태계에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와서 XRP 이용 사례도 크게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나아가서 미국 규제 환경이 개선되는 추세에서 리플처럼 자금력 있는 선도 업체가 시장 통합을 주도하면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허브로 떠오르는데 기여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만 되면 우리 입장에서도 대박, 땡큐 소머치고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좋은데?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다소 조금 장밋빛이긴 한데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계와 리스크도 명확합니다. 우선 규제 리스크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인수, 통합하는 그림에 대해서 규제 당국이 이제 우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은행과 유사한 시스템적인 중요성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금융당국이 앞으로 발행사들에게 은행에 준하는 그런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플 입장에선 오히려 부담이 조금 더 커지면서 빡빡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도 가지게 될 겁니다. 또 이 통합의 난이도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리플과 서클은 기업 문화부터 사업 철학까지 상당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인수 이후 조직 융합과 이 사업 방향 조율에 큰 진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XRP 레저와 이더리움 등 멀티체인으로 운영되는 USDC를 기술적으로 통합하거나 조율하는 일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커뮤니티의 신뢰 측면에서도 USDC 이용자들이 XRP 발행사의 지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자칫 중립적 스테이블 코인이 특정 코인 생태계에 예속됐다 이런 인식이 퍼진다라면 USDC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 충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리플은 지금 이 비상장사로서 자금 조달을 XRP 판매와 자체 수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 보유가 많다라고 하지만 대규모 인수전을 장기화할 경우에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서클은 IPO를 통해서 공모 자금을 확보하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여력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리플의 생태계 확장 전략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서클 인수 실패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된
그런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만 리플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과 의지는 여전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리플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성장시키거나 다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눈을 돌리는 등의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짚어봤던 200억 달러 루머가 어느 정도 팩트일지도 모르고 사실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클과의 승부는 일단은 일단락된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만 리플의 다음 행보에 따라서 암호화폐 생태계 판도는 계속 출렁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전략 포인트들 몇 가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행사는 준비금 운용으로 수익을 얻고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는 모든 거래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누립니다. 리플이 거액을 베팅한 이유도 이 미래 가치에 대한 선점 경쟁 때문이라는 점을 투자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업이나 플랫폼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이끌지에 따라서 암호화폐 자산 생태계의 판도도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또 리플과 서클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의 성장 전략은 투자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리플처럼 M&A를 통해서 외형 확장을 하는 방식과 서클처럼 IPO를 통해서 독자 노선을 강화하는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기업이 처한 환경과 재무 여건에 맞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또 그 전략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한 확장은 당연히 독이 될 수가 있고, 지나친 보수적인 스탠스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할 겁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승패를 가릴 핵심은 시장과 규제 당국의 신뢰 확보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투자자라면 기술적 우위뿐만 아니라 이 컴플라이언스 준수, 투명한 공시, 파트너십 현황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가 구체화되면 가장 규정을 잘 준수하고 신뢰를 쌓은 플레이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격변하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큰 무기는 결국 정보와 이 정보에 대한 통찰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 서클 인수전의 전말을 살펴본 이번 이야기처럼 겉보기에는 복잡한 뉴스도 이 핵심 맥락과 전략을 파악하면 투자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크립토 디톡스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보통은 그거를 학습 비용으로 퉁치곤 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이 실수를 최소화하는 방법, 그런 수많은 정보 속에서 제대로 정보를 해석하고 수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공부가 돼 있다라면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기준점들에 대해서 숙지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래도 결정적일 때 실수를 해서 투자 자체를 망치는 이 단 한 번의 실수를 피하는 그 가능성,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투기나 도박의 성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분명히 초보자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경험자분들께도 시스테믹하게 어떤 방식의 정리가 가능할까, 이런 것들은 기준점으로 삼을만 할까, 삼는다라면 어떤 것들을 나의 기준점으로 채택을 할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출간이 됐는데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연휴 기간 동안 리프레시도 잘 하시고 차트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중간중간 체크는 하시되 또 계절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챙겨가시면서 투자 스탠스 잘 견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